일반적으로 성형수술 하면 눈, 코, 뼈, 가슴 확대? 제가 하는 수술들은 이제 육체 노동이에요. 근데 이 수술은 서서 하는 수술들이 많아요. 운동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힘들어서 수술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세환입니다. 또 원장님에 대한 또 소문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안 좋은 소문인가요? 어떤 소문이죠? 다른 의사들이 피하는 성형수술을 골라가지고만 이렇게 빡센 의사라는 소문이 있던데 원래 골라서 하려는 건 아닌데 다들 그 수술을 기피하고 싫어하다 보니까 많이 오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형수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눈, 코, 뼈 수술, 가슴 확대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수술들이고요. 짧게 하는 수술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하는 수술들은 이제 가슴이 크거나 가슴이 많이 처져서 가슴 거상이라고 하죠. 가슴 처진 가슴을 올리는 수술. 출산 후나 아니면 급격한 다이어트 이후에 배가 많이 처지신 분들은 복부 성형이라고 해서 늘어져 있는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같이 하거든요. 잘 안 하는 수술들을 많이 하죠. 그런 수술 중에 해당되는 게 트랜스젠더 분들 수술이에요. 트랜스젠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1단계로는 눈과 코 수술을 하면서 광대, 사각턱, 턱끝을 줄이는 수술에서 좀 더 여성스러운 얼굴 윤곽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이제 눈썹뼈 튀어나온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눈썹뼈를 줄여주면서 좀 헤어라인을 심어서 헤어라인 조금 더 내려주면서 여성스러운 헤어라인 만들어주고,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살이 많은 부분이나 얼굴이 처져 있는 부분, 윤곽으로 해서 얼굴 처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얼굴 리프팅해서 올려주고, 가슴 수술도 해야 되고요. 이 수술들은 대부분 육체 노동이에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피로가 굉장히 심하고 몸이 좀 힘들어요.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부분 성형외과 수술들은 앉아서 하는 수술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수술은 서서 하는 수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잘 안 하시려고 하는 수술들이죠. 체격이 또 좋으신 것 같았어요. 운동 따로 하시는 건가요? 운동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힘들어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씩은 꼭 운동합니다. 트레이닝을 받았던 대학병원이 체형 쪽 수술이랑 재건 수술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쪽을 되게 많이 배웠었던 것도 있고, 제가 대형병원에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형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잘 안 하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장님들이 잘 안 하는 수술들이 저한테 넘어오고 제가 많이 하게 됐죠. 주변에서 뭐 말리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와이프가 말리죠. 왜냐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항상 녹초가 돼 있고 힘드니까요. 그리고 또 체력 유지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일단 퇴근 시간 늦고, 와이프랑 아이가 싫어하죠. 미용적인 목적이 아닌 분들이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건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수술을 하면서 오히려 좀 더 보람을 느끼는 거는 있어요. 보통 평범한 외모에서 예뻐지려고 하는 분들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수술 목적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컴플렉스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복부 성형 같은 경우도 한 3번 이상 출산을 한 분들 같은 경우는 배에 튼살도 되게 많고요. 배에 튼살 있는 부분을 복부 성형을 하게 되면 튼살이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전에는 못 갔던 아이들이 데리고 수영장을 가거나 일상생활을 훨씬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보람이 많이 느껴지죠. 두 분이 기억이 나는데, 한 분은 의대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중안면부가 완전히 함몰이 돼서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마와 코와 입이 거의 일자고 중안면부가 심하게 함몰이 돼 있는 거죠. 그분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는데 외모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의사 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진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수술을 하고 수술이 되게 잘 되셨어요. 또 한 분은 그분 이제 부종교합이 되게 심하신 분이었는데 평생 동안 씹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제 교합이 안 맞아서. 음식은 거의 삼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불량 있고 위염 있고, 수술에서 제일 큰 목표는 이제 우리가 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가는 영역의 선천기형을 가지셨던 분들이 제법 많아요. 실제로 생활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면 뭐 미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본인이 생활할 때 훨씬 몸도 가볍고 되게 좋아요. 또 환자분 만족도도 높고 저도 집도한 사람으로서 되게 보람을 느끼죠. 앞으로도 이렇게 빡센 수술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한 5년은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많이 할게요. 사실 빡센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태형 수술도 그렇고, 뭐 복부 성형도 있고, 눈썹의 축소도 있고, 처진 가슴, 아니면 안면 거상 재수술도 있고요. 코 5번째, 6번째도 있고, 이제 전해 수술로 망쳐서 오신 연예인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영상 찍고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